자, 이렇게 하면, 그죠? 많이 나왔다는 걸 증명을 해야 여러분이 보시거든. 그죠? 항상 강사가 많이 나왔다라고 해도 가끔씩 이제 이론할 때 너무 지치니까 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세법할 때 가장 괴로운 게 그거예요. 그죠? 세법하고 자본할 때 미치고 환장해요, 서로 간에. 선생님들끼리 기도를 하고 들어가요. 아멘 해가지고 서로 간에 우리. 음, 네, 농담이에요. 아멘은 좀 그렇고 수고하세요라고 위로를 해주긴 해요, 실제로. 자, 보시죠. 세금 계산서 꼭 외워주세요. 알죠? 자, 여기 필요적 기사 정말 많이 냈어요. 이거는 뭐 안 풀게요, 여러분들. 이건 암기하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이거는 아마 회계일급 때도 시험에 엄청나게 냈었을 거예요. 맞죠? 자, 여기서는 꼭 신경 써주셔야 될 거가 있어요. 나중에 신고서 할 때. 자, 들어보시면, 우리가 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중에 우리 부속 서류 있죠? 나중에 부속 서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없거나 사실과 다르대요. 그러면 매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매입세 불공제라는 서식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긴 딱 봐도 매입세 불공제만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뭔 말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 아니면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럼 그건 입력하면 안 돼요. 불공제에다가. 불공제 입력하는 곳엔 불공제만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외우셔야 얘가 아니면 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걸 잘못한 거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제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틀을 잡으셔야 돼. 알죠? 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가 줄까요? 매입자가 줄까요? 매출자가 줘요. 매출자가 한 장은 본인이 가지고 나머지 한 장을 매입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매입자는 받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매입자는 조심하실 게 여기 있죠.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적 이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난 받기만 하는데 내 성명이나 명칭 쓸 필요 없거든. 맞죠? 매출자가 주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매출자는 본인을 알잖아요. 아니까 여기 공급하는 사업자 있죠? 당연한 거예요.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무조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하다면 지가 발급하니까. 맞죠? 하지만 매입자 받기만 하는데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적 기사항이 아니단 말이에요. 매출자가 매입자 모를 수도 있잖아. 성명이나 이런 거. 너 이름이 뭐니? 이럴 수 있잖아요. 성대모사 한 건데? 그럴 수 있잖아. 양이 성대모사 한 거예요. 미안요. 저 재미없어? 불쌍하지 않아? 양이은 성대모사요. 양이은 맞나? 너 이름이 뭐니? 이거 있잖아요. 쏘리. 미안. 내성적이라니까? 진짜 내향적. 실제로 현실에서 내향적이 많이. 자, 여기.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이 아니에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색깔 넣은 게 낚시당할 만한 곳이에요. 알죠?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작성연월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작성연월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아래에 공급연월이는 의무적 기재사항이잖아요. 둘의 차이가 뭔데? 라고 하면, 공급연월이는 인도 1만음이에요. 인도한 날짜만. 근데 우리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할까요? 인도한 날짜만 아니면 다른 날도? 다른 날도 우리 예전은 아니고 어저께 우리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냐면 공급 시기에 발급하거든요. 그럼 공급 시기는 인도일만 있었어요? 다른 날도 있었어요? 다른 날도. 그래서 공급 시기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부가가치세는 작성연월이라는 표현을 해요. 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암기다. 그렇죠. 암기다. 그렇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의 표현이에요. 작성연월일. 알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딱 있어. 거기 작성, 연월 이렇게 돼 있어. 실제로. 괜찮은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자, 꼭 잘 외워주시고요. 뭐 이건 암기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인데요. 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하시다 보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쉬운 회차가 있고 어려운 회차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하면, 가산세라는 게 있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죠? 또 가산세가 없으면 쉬워요. 일단,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가산세는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발 좀 외워주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그것만 잘 외우시면 부가가치세는 다 맞을 수 있어요. 대부분 가산세에서 많이 틀려요. 짜증나거든, 갑자기. 해보죠, 일단. 자, 잘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별표에 시험에 잘 나오는 가산세거든요. 일단 제가 가산세에서 별표 2개 치는 건 잘 나와요. 자, 우리 시험에는 법인이 출제가 됩니다. 맞죠? 우리 시험 법인이에요, 법인. 맞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요, 법인은 반드시 발급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알죠?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얘기했냐, 이제 가산세가 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그 가산세가 뭐냐면, 세법상 의무를 안 하자. 의무, 권리 말고. 세법상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때리는 세금을 가산세라고 해요. 의무를 안 할 때. 그러니까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해야 돼. 종이 안 돼. 무조건 전자야. 알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걸 신고서에서 많이 출제해요. 근데 시험에는 절대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라고 출제하지 않아요. 왜? 법인이 시험에 내니까 법인을 붙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어쩌라고 세금계산서 끝난다라는 큰일 나? 그렇죠. 가산세 대상이에요. 전자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 발급했으니까 의무를 안 한 겁니다. 잘 내요, 시험에.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거 그냥 이론이니까 검은색 밑줄 칠게요. 개인 사업자 있죠? 개인 사업 요걸로 외우시는 거예요. 7월 넘어갔잖아, 지금 우리. 맞죠? 1억입니다, 1억. 1억이에요, 이거. 그래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개인 사업자가 1억이잖아요. 1억 이상이면 이때는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건 말문제나 출제할 수 있지. 예, 우리 실기하고는 무관합니다. 개인 안 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발급 시기는 별표 하나? 하나 정도? 하나? 음. 이것도 가산세랑 좀 연관이 있어서 뭐냐면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는 원래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내가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할 수도 있고, 공급 시기 전에. 아니면 세금 계산서를 공급 시기 후에 발급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내는 건 선발급 안 내고요. 나중에 발급하는 후발급을 내는데요. 이게 언제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괜찮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여기 있죠.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여기서는 다음 달 10일을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요때까지라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가산세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현실에서 중요하겠죠. 그죠? 왜 당황하거든. 세금 계산 깜빡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돼요.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뭘까요? 다음 달 10일까지 안 주고받으면 어쩔 건데? 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안 주고받으면. 알죠? 그죠? 여기서 해볼게요. 그래서 가산세는 몰아서 하면 서로 간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따로 국밥으로 하기, 따로 국밥으로. 지금 세금 계산서 쪽과 관련된 가산세 여기다 하는 거야, 지금. 세금 계산서와 관련돼 있으니까. 지금 세금 계산 공부하고 있으니까. 해보죠. 녹화하고 있나? 당연히. 불안하거든, 녹화가 안 하고 있으면. 기분이 매우 나빠.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녹화를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놓아야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 불성실은 매출자, 공급자. 세금 계산서 수취 불성실은 공급받는 자, 매입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선 우리가 세법상 용어가 우리가 지연 발급, 지연 수취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다음 미발급, 미수취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누가 봐도 지연은 늦게고 미발급, 미수취는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에 반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아예 안 나오셨어요. 그건 그 미죠, 미참여. 그죠? 결석 처리. 근데 학원에 1시간만 나오셨어. 그거 결석이에요? 지각조퇴예요? 결석이에요. 우리 했잖아. 우리 하루 수업 시간에 50% 안 나오면 결석 처리해버린다고. 했을 텐데? 처음 들어? 나 분명 했는데? 맞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늦게 하면 안 한 걸로 취급해버려. 그거잖아. 너무 늦게 왔어. 맞죠? 그럼 너 안 온 거는 결석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도대체 너무 늦게 와. 조금 늦게를 구분하는 날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치사한 문제예요. 맞죠? 그게 요거예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 지연하고요. 미를 가르는 기준이 여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확정신고 기한이니까 1기 확정신고의 마지막 날은 7월 25일까지. 그죠? 그 다음에 2기 확정신고의 마지막 날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요때를 기준으로 지연과 미를 구분하겠다라는 거. 세금 계산서요. 알죠? 해볼게요. 그래서 꼭 외워달라라는 거 반드시 암기. 알죠? 자, 보시면. 자, 내가 5월 7일 날 물건을 팔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가 원칙이 공급 시기니까 인도일이 재화를 판매할 때. 자, 근데 내가 5월 7일 날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까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주고받는 건 괜찮다고요? 그죠? 그럼 언제까지? 그죠? 6월 10일까지 주고받으면 그래 괜찮아. 면제 가산세 없어. 잘했네. 이렇게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6월 10일을 지나서 6월 11일부터 세금 계산서 주고받으면 두드려 패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월 10일을 지나서 주고받으면 이제 지연 아니면 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르는 기준이 7월 25일, 1월 25일이에요. 지금 5월 달이면 1기 과세 기간이잖아요. 그럼 1기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는 7월 25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7월 25일 적어놓은 거예요. 알죠? 그래서 7월 25일 기준으로 그래서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주고받은 요 사례에서는 지연 발급, 지연 수치가 되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7월 25일 지나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미발급, 미수치가 돼버려요. 알죠? 요게 제일 난이도가 센 거예요. 날짜를 장난치는 날짜. 시험에 아름답게 지연 발급했다 이렇게 주면 친절한 문제고. 그렇게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지연 발급했다 어쩌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가산세 때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친절한 문제를 버리시면 안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급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공급자는 때릴 게 가산세밖에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하지만 매입자는 가산세도 있지만 매입세액을 안 빼줘도 돼요. 맞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줘도 돼요. 매입세액 안 빼줘. 그것도 제재인 거예요. 알죠? 그래서 매입자는 일단 제재가 2개가 있고 매출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산세밖에. 해보면 일단 공급자는요. 제가 퍼센트 외워달라라는 거 외워주시고 알죠? 외우지 말라라는 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자, 공급자는요. 지연 발급하게 되면 발급, 수치는 당연히 매입자고 그래서 공급자는 지연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1%인데 안 내우셔도 돼요. 다만
주의하실 건 요거 조심해야 돼요.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대해서 공급가액. 자, 일단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 몰아서 몰빵. 그렇죠? 요거 다 하고 몰빵을 할 거예요. 몰빵으로. 자, 공급가액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미발급은 더 제재해야 되겠죠. 지연보다 미가 나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발급은 2%. 안 내우셔도 됨. 안 내우셔도 돼요. 또 요것도 공급가액. 제가 공급가액에 맞추신 건 세액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액은 세율 곱하기 전이에요. 세액은 세율 곱한 후고 구분해 주셔야 돼, 일단. 왜 그런지 몰빵 몰아서 할 거예요, 몰아서.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별표 2개짜리가 나와요. 여기. 아까 그 별표, 법인. 자,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 거예요. 종이를 발급한 거예요, 종이를. 알죠? 종이를 발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FM대로 하면 여러분들 좀 어려울 거예요. 뭐냐면 법인은 아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의무자였죠. 근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전자를 발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니까 미발급으로 가요.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 그럼 미발급이면 몇 프로 해야 돼요? 여기 있죠.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2%였어요, 2%. 2%였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그래도 안 한 놈보다는 뭐라도 한 놈이 낫지, 종이라도. 해서 50%를 깎아줘요. 그래서 1%예요. 여기 미발급이 2%인데 종이라도 발급한 뭐라도 했으니까 1%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치는 게 뭐냐? 그럼 FM대로 하면 미발급란에 넣으면 컴퓨터가 2%를 곱해요. 2%를 곱해요. 그럼 1%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사람 잡아, 이게 FM. 이거들, 원래 이거들 하는 게 FM이에요. 네, 우리 이제 시험 목적으로 돌아갈게요. 그럼 시험 목적으로 돌아가면 일단 공급가액의 1%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지연 발급에 넣어도 돼요. 인정해줘요. 어차피 1%니까 지연 발급도. 맞죠? 그래서 그냥 아래에 있는 FM 무시한다. 맞죠? FM이 여러분들 머리 터지는 지름길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냥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를 그냥 외우세요. 그쵸? 여기는 1% 외우셔야 돼. 그쵸? 그래야지 여러분 1%짜리 넣거든요. 세금 계산서. 1%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여기 화면. 자, 표정 안 좋으셔가지고 해볼게요. 여기 뒤에. 해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세금 계산서, 여기 가산세 여기 보이시죠? 가산세.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가산세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보이시죠? 근데 보시면 여기 지연 발급은 1%란 말이에요. 1%. 맞죠? 근데 여기 미발급은 뒤쪽 참조가 없어요. 없는데 컴퓨터가 2%를 곱하거든요. 지가 알아서. 맞죠? 그럼 여러분들 1%만 외우시면 분명 여기다 넣으실 거란 말이야. 그럼 정답을 인정한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그냥 공급가액 1% 외우세요. 그냥. 아시죠? 그게 더 나아요. 맞죠? 요건 FM이고 제가 여기 적은 건 FM이에요. 이거 보지 마요. 맞죠? 요거 그냥 지우려다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이거 제가 보지 마. 맞죠? 요거는 FM, 요건 FM처럼 FM. FM 뭔지 아시죠? 원칙 따라 하면 요거들 해야 돼. 우리 시험은 그렇게 안 된다고요. 복수답안 인정해, 복수답안은 1%에 넣으세요. 그죠? 그거 추천? 여러분들 배려하는 거야. 다른 거 외우기도 바빠 죽겠네. 여기까지 하면 힘들잖아요. 그럼 FM은 뭐냐? 미발급에 넣어요. 미발급을 보니까. 근데 컴퓨터 2% 곱해요. 1% 바꿔. 얼마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맞죠? 그냥 여기다가 1%짜리 넣고 끝내는 게 낫지. 맞죠? 그거예요, 그거. 빨리 넘어갈게. 빨리 넘어갈게. 자, 이게 일단
질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카톡. 세무역 들으시는 분인데, 수업 있다고 계속 질문하시더라고. 그죠? 아름다운 현상, 아름다운 현상. 자, 보시면. 자, 이제 공급받는 자. 자, 죄송해요. 네. 자, 이제 공급받는 자입니다. 자, 공급받는 자는 제재가 두 개라고 했죠. 가산세 내지는 매입세 불공제. 그죠? 근데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는 매입한 금액의 몇 프로를 안 빼주는 거예요? 매입세 불공제요. 매입한 금액의 몇 프로를 안 빼주는 거예요? 10%, 그렇죠. 그러면 그건 10% 가산세하고 유사한 효과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에서 가장 높은 가산세가 3%거든요. 허위 발급, 이런 것들, 가공 발급. 맞죠? 그럼 3%와 10%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센 가산세예요? 10%. 그래서 일단 지연 수치는요. 맞죠? 지연 수치는 매입세 공제해줘요. 불공제하면 10%잖아. 맞죠? 그 대신에 요건 외우세요. 이거 치우면 돼요. 요거 색깔 좀 표현할게요. 색깔 깔맞춤 할게요. 그래서 요거 뭐냐면 깔맞춤이야, 깔맞춤. 요거. 여기 지연 수치 있죠? 요거. 지연 수치는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있다라는 것만. 맞죠? 대신에 공급가 입력한다라는 것만 0.5%까지 외우면 머리 터지니까 0.5%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연 수치 했다라고 주로 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가산세 때리러 가야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연 수치. 또 잘 나오는 가산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대신에 매입세 공제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아까 매입세 불공제가 더 큰 제재라면서요. 그럼 당연히 지연 수치하고 미수치하고 비교하면 누구를 불공제해야 되겠어요? 미수치가 더 나쁜 놈이잖아요. 지연 수치보다. 덜 나쁜 놈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가스 때리고. 더 나쁜 놈은 불공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가산세는 없지. 둘 다 때리면 사람 이중살인이네, 이중살인. 때리고 또 때리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이건 가산세가 없으니까, 알죠?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알죠? 되셨어요? 이 정도. 중요한 가사 두 개 꼭 외우셔야 돼요. 종이 발급한 거랑 지연 수치. 알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가지고 요거는 잘 안 나오는 가산세니까요. 그냥 이론만. 여기. 자, 이제 전송이에요, 전송. 뭐냐면,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건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끼리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 상세한 내역들을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파악하고 싶으니까 이 새끼들은 아니고요. 야, 너희들끼리만 주고받냐? 나도 좀 알려줘. 뻥이고, 그죠? 나도 좀 알려줘. 나도 껴줘. 그건 아니고, 그죠? 내역을 파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에 발급한 상세 내역들 전송하라라는 국세청장한테. 그죠? 근데 전송은 로그인만 하면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번호 깔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말문제 내긴 하니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세 있죠? 요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예요.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송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걸 거꾸로 알고 계세요. 거꾸로 깜짝 놀랐어요. 거꾸로. 이걸 다음 달, 이걸 다음 날, 요거 다음 달 10일. 아니야. 전송은 그냥 로그인만 하면 되는 거고 발급은 깜빡할 수 있는 기간이 길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음 달 10일이고 아래가 다음 날이에요. 알죠? 조심.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했죠? 그럼 전송했으면 국세청 서버에 들어가요. 그럼 서버에 들어가면 서버에 보존이 돼 있어, 전자세금 계산서. 그럼 보존이 돼 있다라는 국세청이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요약한 표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의무는 면제가 돼요. 제때 전송하면. 우리 서버에 들어가 있네? 합계표 제출하지 마. 맞죠? 그래서 합계표는 누가 제출하는 거냐면, 제때 전송 안 한 사람들. 맞죠? 그럼 전송 잘 안 됐으니까
뭐 성세 내역 요약한 표인 합계표 제출하라라는 거예요. 제때 준송한 면제 주겠다라는 겁니다. 말 문제요. 알죠? 좀만 참으세요. 왜냐면